2023년 6월 11일 은퇴한 미공군 장교이자 전직 정보관리였던 데이비드 그러시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고 미하원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시는 미국 연방정부가 비밀스러운 UFO 복구 기술과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죽은 외계 조종사와 함께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계 우주선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UAPTF로 명명된 부서에서 그러시는 UFO를 식별하는 임무를 맡은 국방부 소속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러시는 근무기간 동안 동료들로부터 파괴된 UFO의 조각 회수와 약간 손상되거나 완전한 상태의 UFO를 회수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외계 생명체의 시신도 회수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시의 증언에서 가장 문제점은 그의 진술이 동료들의 이야기에 근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본 증거를 공개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술하는 이야기의 신빙성은 오직 높은 보안 책임을 가졌던 전직 정보요원이라는 점에서만 나옵니다. 그러시의 증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UFO는 진짜이며 많은 UFO가 추락했고 그런 잔해는 분석되고 역설계되었습니다. 사망했거나 생존한 외계 탑승자들이 회수되었는데 모든 외계인들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는 많은 인간을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UFO는 차원 간 비행체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밀 조직에서는 UFO 회수에 따른 비밀 작전이 상시 진행 중이며 사람들을 행복한 무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허위 정보와 역정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UFO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수의 비밀 폭로자와 증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시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든 아니든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법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 동안 그는 사람들이 주목하길 바라는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시는 인터뷰 초반에 UFO의 기원을 특정 장소로 규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UFO는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다른 물리적 차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차원 및 5차원의 물리적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는 존재들이 반드시 외계인은 아니며 다만 우리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물리적 공간입니다. 앨런 히네크 역시 1975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자 규칙이나 진동률이 우리와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시공간 연속체는 더 많은 차원을 가진 우주의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우주를 다른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UFO가 온다는 아이디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 조지 아담스키가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우리 인류의 3차원 우주 형제들을 맞이했다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던 무렵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뉴턴 미드레인이 주도하던 한 연구자 그룹은 완전히 다른 가설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뉴턴 미드레인은 미국의 교수이자 UFO학과 초심리학의 초기 연구자였으며 비행 접시 목격을 설명하기 위해 차원간 가설의 초기 버전을 제안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UFO 현상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과학연구협회를 설립했습니다. 1945년경 미드레이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과 초나라의 철학자 노자를 포함해 15명의 사후세계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최면술사 마크 프로버트를 만났을 때 비행 접시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본격적으로 심령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크의 채널링 정보에 따르자면 비행 접시와 그 탑승자들은 우리 세계보다 더 밀도가 높은 다른 차원에서 왔고 자신들의 진동을 변경함으로써만 우리가 속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주에서 온 우주선이나 환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 존재들의 우리 세계에 대한 침투입니다. 에테르 상태의 UFO는 우리와 다른 진동을 가진 세계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인식되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 전환과 진동률 변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환이 적용되면 비행 접시가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곧 비물질이 물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에 출현하는 UFO들 중에는 외계 비행체도 존재하지만 어떤 UFO는 본질적으로 에테르체이며 우리 차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3차원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 자체의 차원으로 간주되므로 기술적으로는 우리도 4차원의 존재입니다.
최근 이론에 따르면 우리 차원 외에도 20개의 추가 차원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차원 공간을 차지하는 지능적인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요소는 이러한 모든 차원들이 함께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3차원인 우리 자신의 존재에는 1차원, 2차원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 5차원이라면 1, 2, 3 및 4차원 공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비드 그러쉬는 인터뷰에서 일부 UFO의 출신지로 특별히 5차원을 지명했습니다. 미드레인 역시 다른 차원 UFO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게 되면서 실제로 고체 상태가 되어 진동률이 다시 변환될 때까지 그 상태로 유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UFO의 강철은 에테르 강철이고 구리는 에테르 구리인데 모든 금속의 원형이 에테르 물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분석을 통해 지구상 물질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 그러쉬에 따르면 UFO를 구성하는 금속 재질은 매우 이상하고 무거운 원자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배열과 원소들의 혼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UFO 연구를 위한 과학연합은 2004년 미 해군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틱택 UFO를 조우했을 때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틱택 UFO의 특성은 그 비행물체에 물리적 질량이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틱택이 어떤 종류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투기 조종사가 그 물체를 시각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과 함께 레이더에 잡히는 모습으로 확증됩니다. 그러나 SCU는 비행물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간 가속을 한다는 것과 찰나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 급가속 중에도 지구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비행물체의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구에 출현하는 이런 비행물체들 중 일부는 간차원적일 수 있다는 데이비드 그러쉬의 주장을 확증하며 UFO가 우리 차원 영역에 침투하면서 비행체 자체의 진동률을 변경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중고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미드레인의 연구를 뒷받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에테르체 UFO는 마그마가 끓고 있는 활화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물속과 단단한 땅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구 행성을 괴롭히는 UFO에는 완전한 물리적 유형과 에테르체 등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데이비드 그러쉬는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2004년도의 틱택 UFO 사건에 대해 한 가지 간과한 점은 당시 바다의 수면 아래에서는 시속 500노트라는 불가능한 속도로 이동하는 또 다른 물체가 추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선박의 수중속도 최고 기록은 1969년에 러시아 잠수함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고작 44.7노트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100노트로 이동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 중입니다. 선박 외에는 어뢰만이 수중에서 약 20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바다 수면이나 바닷속에 출현하는 미확인 물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인류가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한 이래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1950년에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배의 승무원들이 바다 위를 비행하는 미확인 비행체를 목격했고 이것은 2004년의 틱택 비행체와 같은 유형입니다. 선장이 묘사한 그 물체의 길이는 약 3m이고 길쭉한 타원형이었습니다. 1947년 노르웨이 탐험가이자 작가인 토르 헤이어달이 이끄는 탐사팀은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뗏목을 타고 콘티키 탐험이라고 명명한 태평양 횡단 항해 도중 설명할 수 없는 미확인 잠수물체의 변칙 현상을 2번 목격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태평양상에서 구름이 잔뜩 낀 새벽 2시쯤 키를 잡은 탐사팀의 한 남자는 검은 물과 검은 하늘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희미한 빛이 천천히 커다란 형태를 띠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둥글기도 하고 때로는 타원형이나 삼각형이었는데 갑자기 두 개로 갈라져 뗏목 아래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리저리 헤엄쳤고 마침내 두 개의 거대하고 빛나는 형체가 우리 뗏목 바로 밑에서 느린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도 길이가 9m 정도나 되니 그것들은 진짜 괴물들이었습니다. 탐사대장 헤이어달은 이것들을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거대한 발광 바다 생물이라고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길이가 9m이고 자체 발광하는 물체가 생물이라면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모양을 바꾸고 두 개로 쪼개질 수는 없었습니다. 항해 후반에 헤이어달은 두 번째로 다른 형태의 미확인 잠수물체를 목격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목격에서는 바닷물이 끓으면서 거품이 나고 있었고 큰 바퀴 같은 것이 수면 바로 위에서 회전하고 있었는데 돌고래들이 마치 뭔가를 피해 필사적으로 물속에서 탈출하려고 튀어오르는 것도 목격되었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바퀴 형태의 미확인 물체는 그때부터 67년 전인 1880년에 페르시아만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현지 증기선의 선원들은 회전하는 거대하고 빛나는 바퀴를 목격했는데 바퀴살이 배를 따라 스치는 것처럼 보였고 거대한 바퀴의 직경은 무려 460에서 550m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확인 수중 물체, 즉 USO가 항상 바퀴 모양인 것은 아닙니다. 1945년 알래스카에서 돌아오던 선박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직경 75m 정도의 크고 둥근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수평 비행을 하기 전 충분한 높이의 수면 위로 올라간 후에 배를 한 바퀴 돌며 소리 없이 부드럽게 날다가 순식간에 먼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1978년 락테프에에서 발생한 사례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구소련 구축함에 탑승한 선장과 승무원들은 30m 고도에 떠있는 돔 모양의 물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밝은 노란색으로 발광하며 반투명으로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미확인 비행물체의 절반 이상이 바다나 호수, 강에서 나오거나 들어가고 수면 위나 아래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점은 이러한 UFO와 USO의 진정한 기원이 어디인가, 그리고 누가 또는 무엇이 이런 최첨단 기술의 배후에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확인 비행물체들에 대해 추측하는 일상적인 배후는 당연히 외계 존재들이고 이들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바닷속에 기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바다의 80% 이상을 모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은 인간이 결코 접근할 수 없으며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시성과 수천 배나 더 큰 압력이 있습니다. 바다속은 인간이 결코 그곳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계 문명이 기지를 세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술과 가까운 과학기술을 보유한 이들 미지의 지적 존재들이 과연 외계인들일까요? 인류의 고대 기록에 남겨진 여러 흔적들을 살펴보면 이런 신비한 존재들은 우리가 존재한 이후로, 아니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래전부터 지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점은 데이비드 그러쉬가 언급했다시피 UFO의 기원은 외계 기원과 다른 차원의 두 가지와 심지어 세 번째로 지구 내부 문명 출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기에 이런 신비하고 지적인 존재들의 일부 집단이 지구상 인류에게 신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아담 프랭크가 주장했듯이 비인간 기술지능의 존재 가능성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 인류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한 혼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혼란에 직면하려면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일반적인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불편한 가설까지 체계적으로 세우고 조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다른 차원의 존재들은 지구의 초고대 시기부터 지구 생태계와 환경, 인간의 창조에 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웜홀로 우주 여행을 한다고 믿어지는 외계인들과 달리 앞서 언급된 대로 이들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차원으로 진입을 하는 5차원 이상의 존재들인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투명한 개미집을 만들고 개미를 키우면서 개미들의 모든 행동 양상과 생활 방식을 관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다른 가설로는 울트라 테레스트리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 연구의 과학자로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에센시아 파운데이션의 전무이사인 베르나르도 카스트럽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는 초고대의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 이상의 비인간 문명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대격변 후에 지구의 지하와 수중으로 이주했고 현재 UFO를 조종하는 그 문명의 후손들인 울트라 테레스트리얼과 그들의 비행물체가 지구 인류에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구의 고대 공룡이나 파충류종이 지하에서 생존하고 진화해서 첨단 문명을 이루었다는 실루리안 가설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비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UFO들이 그동안 인류가 이룬 과학기술과 항공기의 성능을 엄청나게 초과하지만 우리가 물리학 분야에서 근본적인 발전을 더욱 성취하게 된다면 UFO의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UFO의 눈감 박임보다도 빠른 순간 가속과 급속한 방향 전환은 중력이나 관성을 조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급진적인 시공간 공학을 의미합니다. 공간과 시간은 별개의 절대값이 아닌 모션이 정의되는 통합 프레임을 구성하며 이것은 UFO가 어떤 방식으로 공간 자체를 축소하여 상대론적 제한 없이 순간이동 점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시 그러한 시공간 조작 기술 성취에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는 힌트가 존재합니다.
닥터, 나사 및 민간팀은 공간 왜곡을 통해 초고속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워프 드라이브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다른 그룹에서는 비대칭 진공 변동 등의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시공간 추진과 무반응 드라이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액체나 고체 연료 등의 추진체가 없이 자체 가속되는 항공기를 만들기 위한 파동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물리와 수학 수준이 더욱 향상되면 미래의 지구 인류는 은하계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UFO나 USO가 외계 또는 지구 내부 기원이라는 가정하에 전개된 가설이고, 외계 기술조차도 우리 인류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일종의 정신승리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이것들이 실제로 다른 차원에서 온다고 할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속수무책입니다. 인류는 우리 태양계와 우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우주와 평행우주, 다른 차원 그리고 그 내부의 지적 존재들은 너무나 벅찬 숙제이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경계를 확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 신자들처럼 교회 잘 다니면서 신과 예수에게 복종하면 축복이 내려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식 구조를 유지하는 한, 현재의 호모사피엔스는 과거 다른 여러 인류종이 멸종한 것처럼 지구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인류의 태양계 진출과 은하계 진출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일은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최소한 우주와 다른 차원에 관심을 두고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기존의 구태의연한 패러다임과 종교 장사에 세뇌된 좀비 의식 구조를 리셋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